교량 설계 용역 계약 15억, 학교 실시 설계 계약 11억. 이게 뭐지? 이건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없었던 건데 사전에 조합원들 동의도 없이 이렇게 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건 아니지. 가보자고. 저 로여 사거리 쪽에 보도랑 도로도 좀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쪽 길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발할 때 싹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하천 쪽에 교량 공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조합장님, 예산으로는 좀 무리가... 재개발할 때 싹 새로 해야 땅값이며 아파트 값이며 올라가지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리고 22년 예산안 책정할 때 예비비도 뒀잖아요.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세워라 내워라 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사무실 들어가서 용역 계약할 업체 보고합시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교량 설계 총 계약금은 15억 원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급은 계약할 때 20%, 사업 시행 인가 접수하면 30%, 사업 시행 인가 완료하면 50%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인하시고. 네. 네, 바꿔서.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 아이고. 보자. 그렇지. 도로 설계 용역 계약금 3억 원. 학교 실시 설계 계약은 11억 원. 그렇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고. 조합장님, 네. 추가 계약 체결권은 네. 사전에 승인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에이, 11월 정기총회 개최하면서 사후 추인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보, 왜? 내 친구 영미 알지? 어. 아니 왜 영미도 우리처럼 저 어디고 K동 재개발조합 가입했다 아이가? 아니 거기 요새 난린가 보더라. 뭐 때문에? 아니 뭐 한다고 그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하고 그 조합원들 사전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막 진행을 하나 보더라고. 그 500만 원인가 더 내야 된다면서 영미가 궁시렁거리던데.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니다. 내가 정기총회도 꾸준히 나가고 잘 알아보고 있다. 11월 10일 날 또 정기총회 한다니까 참석해야지.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단다. 뭐? 엄마가? 방금 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전화가 안 된다고. 빨리 로이어 병원 응급실로 오란다. 알겠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노? 이번에 정기총회 한 거 그때 엄마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못 갔다 얘가. 옆동 최씨 아저씨가 그러던데 그 처음에 없었던 계약들 체결된 것도 있고 좀 이상하다던데. 안 그래도 조합 단톡방에 그런 글들이 있던데. 보자. 교량 설계 용역, 도로 설계 용역. 이건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데. 아니 1, 2천도 아니고 계약금 단위가 다 몇 억이네. 아니, 이런 건 사전에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도 얻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당연하지. 아니 이렇게 예산 외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을 또 다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최씨 아저씨도 그러더라고. 이거 완전 조합장 독단으로 진행한 거네. 이거 뭐 있는가 얘가. 안 되겠다. 이런 건 제대로 따져봐야지. 아니 조합장님,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죠. 독단이라뇨. 11월 정기총회 개최하면서 사후 추임 받았습니다. 아니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죠. 이거 다 또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계약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필요한 계약들이고 예비비도 있는데 계약 체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니요. 예비비를 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지금 불만 많습니다. 이 문제 법적으로 제대로 따져볼 겁니다. 법대로. 뭐 법대로? 네, 조합장 나덕희 씨가 이 조합 총회 사전 결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네요. 자, 이영웅 변호사님,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사전 결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법률 행위라면 사적 자치의 원칙, 즉 법률 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후 추인을 통해서 유효한 것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조경수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덕희 씨를 고소한다는 거죠? 조경수 씨 등 조합원들이 나덕희 씨를 고소한다고 한 이유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 했으니까 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 이게 특별한 사정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저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이 의결을 계약 체결 후 사후 추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해도 도시정비법 위반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조합장 나덕희 씨는 비록 계약 체결 후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대법원 역시 드라마 사례의 경우와 같이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조합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사후 추인을 받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였고 네. 이를 위해서 도시정비법상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양측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했는데 조합장 나덕희 씨의 주장은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나덕희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덕희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의 계약의 범위가 2022년도 조합 예비비 범위 내이고 이 예비비를 대의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덕희 씨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나덕희 씨의 주장대로 지금 2022년 예비비를 넘지 않았으니까 조합원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 연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예비비라 함은 1회계 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특정 연도 예산 중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비를 다음 회계 연도의 예비비로 당연히 전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지금 드라마 사례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조합장 나덕희 씨는 예비비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각 계약마다 대가의 지급 시기는 계약 시의 20%,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시의 30%, 사업 시행 인가 완료 시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위 용역비의 지급 시기가 1회계 연도를 넘어가게 되는 반면 나덕희 씨 및 대의원에는 예비비를 2022년도를 넘어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비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이 사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 나덕희 씨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게 처벌도 받게 됩니까? 네, 현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 따르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처벌 수위가 중하네요. 네. 자, 그럼 나덕희 씨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체결했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효가 될까요?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서 계약의 유무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러면 이것도 지금 효력이 없어지는 거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을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 상대자가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하와 무관하게 계약을 무효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 조합장 나덕희 씨가 체결한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겠네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하와 무관하게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나덕희 씨가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계약 시 20%의 대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상호 간에 기지급한 급부에 대해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은 조합에 대해서 20%의 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필히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드물지 않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추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조합 사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늘 조합 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총회 등 과정에서 당초 예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추인이 부적법 혹은 무효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추후 필요한 민사,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